이것부터 공유하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 드립니다. 근데 제가 처음 했던 컨설팅인 것 같아요. 벌써 2018년 6월 달에 제가 이 수업을 이제 이게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국유전자협회에 이제 제출하는 거였는데 제가 들으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멘트를 하고 이제 컨설팅 했던 그 내용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의 짝꿍의 유전자를 제가 컨설팅 해 드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네. 지난 2주 전에 우리가 유전자 검사를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결과가 리포트로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요 이제 리포트 안에 우리 고객님이 검사하신 DTC 12가지 검사 항목에 대한 결과가 다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걸 다 해석해 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중요한 것부터 또한 급히 이제 바꿔야 되는 것부터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대략 검사하기 전에 설명을 해 드렸는데, DTC 그 유전자 검사라는 것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이렇게 일반인들에게 검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유전자 정보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12가지 항목 중에서 이렇게 그 첫 장에 그 타고난 유전자가 이제 안심이다라고 표시한 것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관심을 좀 가져라 한 것은 검정색으로, 그리고 타고나기를 좀 이렇게 위험하다 싶은 것을 위험형으로 이렇게 점수에 따라서 색깔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첫 장을 보니까 고객님의 이제 타고난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니까 너무 다행히도 지금 빨간색은 하나도 없죠. 예, 너무 감사하네요. 예. 위험형 유전자는 없고 지금 이제 간심형부터 이제 안심형까지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 점수 중에서 가장 낮은 거, 간심형 중에서도 가장 낮은 게 두 가지를 지금 이제 건강 컨설팅을 해드리도록 이제 할게요. 일단은 가장 낮은 점수가 보니까 50점, 50점이 두 개 있죠. 눈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카페인 대사, 그 다음에 피부 탄력, 이 두 가지를 오늘 제가 고객님과 함께 이제 리포트 해석 가이드를 통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오는 게 피부 탄력이네요. 네. 우리가 이제 피부 탄력 유전자 어떤 거를 검사를 했냐면 MMP1이라는 검사 유전자를 가지고 검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검사하기 전에 우리 이제 그 유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쵸? 세포 속에 핵이 있었고, 핵 속에 DNA 있었고, DNA 중에서도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곳을 유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유전자의 그 유전 정보를 이렇게 알파벳 A, C, G, T 이 네 가지 중에서 이렇게 암호로 표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고객님은 이렇게 MMP1이라는 이런 이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이제 SNP라고 표현한다고 그랬는데, 검사 결과가 이렇게 한 가지만 어떤 색으로 나왔어요? 빨간색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빨간색이면 뭐라고 그랬죠? 위험형. 그쵸? 그리고 둘 다 파란색이면 안심형. 그런데 우리 고객님처럼 하나는 빨간색, 하나는 안심형. 그러면은 뭐죠? 보통이죠.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관심. 그래서 이제 피부 탄력, 얘는 이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우리 몸은 다 아까 세포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세포 조직이 뭔지 아세요? 바로 피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 탄력, 그리고 얼굴만 대부분의 여성들은 생각하시는데, 얼굴뿐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의 가장 큰 세포 조직인 이 피부 탄력에 대한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위험형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덜막 유전학 정보, 그러니까 피부 유전학 정보에는 그 정보가 없어요. 이렇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영양 유전학 정보와 생활 유전학 정보,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에서 추천 요인과 제한 요인을 통해서 이제 건강 컨설팅을 이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렇게 50점 간심형의 유전자를 받으셨는데, 피부 탄력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검사한 이 이제 유전자는요, 지속적으로 비타민 C, D, E와 칼슘 섭취를 필요로 하는 유전자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 탄력에 도움을 주는 영양소일 뿐만 아니라 콜라겐 합성을 활발하게 해서 피부 탄력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 꼭 음식이나 아니면 영양제를 통해서 섭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생활유전학 정보에서는 과도한 자외선을 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외선이 사실은 필요하기도 하죠. 뭐 비타민 D를 피부에 합성한다고 해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피부의 조직에는 치명적이다. 그래서 이제 피부 관리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이 이렇게 피하잖아요. 그래서 장시간 외출 시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되는 그런 이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일단은 여기 환경적 요인을 보면 이렇게 박스가 이렇게 쳐 있잖아요. 그러면 추천 요인도 있고 제한 요인도 있는데 제한 요인에는 이렇게 빨간 박스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피부 탄력을 방해하는 요인이에요. 그래서 피부 탄력을 방해하는 요인이 뭐가 있나 봤더니 카페인, 첫 번째 카페인이 나왔는데 카페인은 탈수증을 일으켜서 피부의 수분을 빼앗죠. 그렇기 때문에 피부 탄력을 방해해요. 그리고 또 카페인은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 흡수를 또 방해해요. 그렇기 때문에 카페인은 되도록이면 피부 탄력 건강에 안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두 번째 스트레스인데요. 이 스트레스는 뭐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성산소가 생성이 돼요. 그럼 활성산소가 생성이 되면 활성산소는 피부 노화의 주범이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렇듯이 이 스트레스가 활성산소를 일으키고 또한 활성산소로 인해서 피부 노화가 일어나고 그렇다면 당연히 피부 탄력으로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조심하면 되고요.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외선은 콜라겐을 파괴해서 정말 피부가 탄력 있는 것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자외선을 좀 피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먹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피부 탄력, 피부 건강 하면은 바르는 거에만 신경을 쓰는데 먹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걸 이제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 피부 탄력을 이제 방해하는 것들이 바로 먹는 거의 당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 음식을 많이 먹으면 탄수화물이나 당분이 피부에 콜라겐과 이렇게 결합을 해서 피부 탄력을 잃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음식 중에서 단 음식은 좀 피해야 돼요. 특히 이제 GI 지수로 음식을 이제 표시를 하는데 이렇게 GI 지수가 70 이하인 음식을 되도록이면 선택해서 드시는 게 피부 탄력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흡연하세요? 안 하세요? 예, 바로 이제 흡연은 모든 건강에도 안 좋지만 특히 피부 탄력에 더더욱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흡연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요 4가지 박스가 앉혀 있는 이 4가지는 추천 요인인데요. 적당한 운동 혹시 하고 계세요? 운동? 네, 이게 적당한 운동도 피부 탄력에 좋고요. 그 다음에 혹시 식습관 중에서 과일, 채소 같은 거 많이 드세요? 아니요, 많이 못 먹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피부 탄력이 관심형 받으셨기 때문에 이제 식단을 좀 이제 관리하셔야 되는데 비타민하고 수분이 풍부한 항산화 영양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 특히 우리 항산화 영양 하면은 색깔 속에 영양이 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칼라가 있는 그런 영양소가 듬뿍 있는 그런 이제 야채, 과일을 많이 드시면 좋고요. 특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까 단 음식 주의하라고 그랬죠? 과일 중에서도 너무 지나치게 단 거는 당화 현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피하시고 비타민과 수분이 많은 과일 야채를 섭취하면 좋습니다. 피부 탄력에. 그리고 이제 칼슘이라는 영양소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타민 C, D, E, 칼슘 섭취를 지속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칼슘은 뼈에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피부 탄력에도 관련돼 있고 뼈에도 관련돼 있고 칼슘이 여러 가지 이제 건강에 도움을 주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비타민 D. 비타민 D를 아까 우리가 자외선을 피하라고 그랬잖아요. 피부 탄력, 이제 콜라겐을 이제 파괴시키고 그러니까 하지만 이제 자외선 피하면 비타민 D를 어디서 공급을 받아요? 그렇죠? 먹는 거에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D가 있는 음식이나 영양제를 통해서 반드시 비타민 D를 섭취해 주셔야지만이 칼슘뿐만이 아니라 칼슘과 합성뿐만이 아니라 피부와도 합성해서 탄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지금 요 앞장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런 피부 탄력 유전자 검사 항목을 하는 이유는요. 피부 조직의 유지와 탄력에 관여하는 콜라겐 분해 요새에 관여하는 MMP1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서 피부 탄력에 관한 유전적 경향성을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검사를 통해서 피부 톤과
피부 탄력에 영향을 주는 콜라겐의 농도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50점 간심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해 준 것만 관리를 해도 아마 피부 탄력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위험형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사 유전자의 위치는요. 우리 몸은 몇 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그랬죠? 46개. 그쵸? 그 중에 23개는 엄마, 23개는 아빠 이렇게 이제 물려받았는데 그 염색체 23개 종류 중에서 몇 번 염색체냐면요. 11번. 11번 염색체를 이제 그 염색체에서 검사한 유전자의 결과를 지금 고객님께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피부 탄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움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또 이제 간심형을 받은 거 뭐라 그랬죠 아까? 그쵸. 우리 카페인 대사. 오늘은 카페인 대사까지만 그 컨설팅 해드리도록 할게요. 카페인 대사. 50점이에요. 똑같이 아까처럼 이제 50점을 받으셨고 간심형이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간심형이라는 것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검사 유전자가 요 세 가지를 검사를 했어요. HR 이렇게 1, 2 그다음에 CYP 1, A2 이렇게 세 가지를 검사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염기 서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염기 서열이 빨간색이 2개가 나오면 위험형이라고 그랬고, 그쵸? 그리고 뭐라 그랬죠? 파란색이 2개가 나오면 안심형. 그런데 중간 거는 뭐라 그랬어요? 간심형으로 검정색으로 표시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고객님은 지금 보니까 AHR에 A하고 T 두 가지 염기 서열 중에서 A가 빨간색이니까 위험형이죠. T는 안심형이에요. 근데 이것을 각각 하나씩 물려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간심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세 가지 검사 유전자가 다 뭐예요? 간심형으로 이렇게 염기 서열을 이제 가지고 계신데요. 이건 타고난 유전자예요. 지금 상태가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관리를 잘 하시면 뭐 간심형을 받았더라도 안심형보다도 더 이제 카페인 대사를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원포인트 컨설팅에서 위험형이 없어서 요거는 정보가 없대요. 맨 위에는. 그래서 영양 유정학 정보를 보면 카페인 1일 섭취 한도가 300mg이래요. 대략 커피 3잔 정도라고 하는데 하루에 커피 얼마나 드세요? 한두 잔 정도. 한두 잔 정도요? 예. 근데 이제 컵 크기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그래서 한두 잔 정도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개의 유전자가 지금 이제 변이가 됐으니까 조금 적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커피를 또 먹고 싶다. 아침에 내가 한두 잔을 먹었는데 또 먹고 싶다. 그럴 때는 커피 대신에 뭘로? 다른 건강차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생활 유전학 정보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카페인으로 인해서는 불면증이나 신경 감인 등의 부작용을 유발시킬 수가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활 유전학 정보와 함께 환경적인 요인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까 우리가 피부 탄력에서 본 것처럼 지금 이제 빨간 박스는 제한 요인이죠. 예, 이 제한 요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카페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그 유전자가 간심형을 받으신 분은요, 신경 감인이 있을 수 있고요, 심장 떨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산 가다, 그리고 잠이 안 오는 불면증, 그 다음에 두통에도 시달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카페인의 안심형은 아니기 때문에 요 5가지는 좀 제한 요인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천 요인에서는 뭐냐면 완전히 뭐 위험형이 아니기 때문에 가끔 때로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공부를 하거나 집중해야 될 때 그때는 각성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으니까 적은 양 이렇게 좀 연하게 마시면 이제 각성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뭔가를 이제 외워야 되고 암기해야 될 때는 기억력 증진에 이제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분이 우울할 때도 이제 연하게 한 잔 정도 카페인을 이제 도움을 받으면 우울증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개인별로 장단점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한 장에는 간심형으로서 이제 그 영향력, 영양 유전학, 생활 유전학 정보와 함께 환경적인 요인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이렇게 카페인 대사의 유전자 검사 항목을 왜 DTC에서 하게 했냐면 바로 이 이유 때문인데 잠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카페인 대사 능력을 알기 위해서는 카페인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CYP1A2 유전자는 물론 CYP1A2를 조절하는 효소에 관여하는
HR 유전자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네. 효소와 함께 그쵸 효소 유전자를 관여한 그러니까 이 유전자를 관여하는 효소 유전자도 따로 있었던 네. 거예요. 그래서 카페인은 대사 능력에 따라 몸에 좋은 작용도 하기도 하고 나쁜 작용도 합니다. 뭐에 따라서 대사 능력. 그래서 카페인 대사의 그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였어요. 그래서 카페인 대사 능력에 따라서 권장 카페인 섭취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항목 분석 결과를 잘 숙지하시고 건강 관리하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처럼 염색체상의 위치는 바로 이 부분을 검사를 한 거예요. 7번이네요. 그쵸? 네. 7번하고 15번에서 이런 AHR과 CYP1, A2를 검사한 결과 고객님은 간심형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한 이런 환경적인 요인이나 생활 유전학 정보, 영양 유전학 정보만 이렇게 좀 관리하시면 어쨌든 카페인의 도움은 받고 카페인의 부작용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네. 건강관리법이 될 거예요. 예. 어떻게 많은 도움 되셨어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12가지 검사 항목 중에서 오늘 몇 가지 했죠? 두 가지요. 2가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행히도 우리 위험형이 없어가지고 정말 감사한데요. 지금 몇 가지가 남았죠? 10가지 검사 항목 유전이 예. 남았죠? 그래서 다른 것들도 이렇게 점수 낮은 것부터 높은 것까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렇게 검사 항목당 유전자에 대한 정보, 건강 정보를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예. 그럼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가능하세요? 네. 네네. 그럼 다음 주에도 이 시간에 이제 건강에 대한 정보 드리고요. 이 유전자 검사 리포트는 메일로도 아마 왔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내가 유전자 검사를 한 이상 나에게 맞는 이제 유전자 관리법 네. 그런 것을 통해서 100세까지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그 고생 많이 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